1388년 이성계는 요동정벌에 반대하며 군대를 돌려 정권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신진사대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온건파는 고려를 지키려 했고,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는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려고 했습니다. 정몽주는 이처럼 이성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정몽주는 이성계의 위엄과 덕이 나날이 높아져서 민심이 이성계에게 쏠리는 것을 염려했다. 또 조준과 정도전, 남은 등이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알고 일찍이 기회를 틈타 그들의 제거를 도모하고자 했다. 정몽주는 먼저 급진파의 핵심인 정도전부터 제거하려 합니다. 그래서 1391년 9월에 정도전을 탄핵해서 봉화현으로 귀양을 보내요. 또 같은 해 10월에는 정도전의 신분과 출신을 문제 삼아서 다시 탄핵을 합니다. 또 1392년에는 김진양 등이 정도전을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급진파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도전이 귀양을 가기 전부터 이미 이런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온건파의 공격이 워낙 거세니까 이성계가 문화시종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정도전이 귀양을 갔고요. 또 같은 급진파의 동지 남은이 병을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또 온건파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모근이색, 이숭인 등이 조정에 복귀하게 되고요. 온건파가 다시 고려 조정을 장악하면서 급진파는 몰락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몽주가 성헌이라는 자를 사주하여 번갈아 글을 올려 정도전, 조준 등의 목을 베기를 청하고 여러 소인들의 참수와 모함이 더욱 급함으로 화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진파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급진파들이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성계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기록인데요. 1392년 3월에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마하여 병석에 눕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정몽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태조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정몽주는 이성계가 낙마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기회를 타서 이성계를 제거하고자 했다. 정몽주가 급진파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성계까지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몽주는 먼저 이성계의 측근부터 제거하려고 합니다. 정몽주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성계가 공을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먼저 우익인 조준을 제거한 후에야 도모할 수 있겠소. 당시의 상황을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마침내 조준, 정도전, 남은 및 평소 이성계에게 마음이 가있던 자들 5, 6명을 탄핵하고 장차 그들을 죽이고 이성계까지 죽이고자 하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입니다. 바로 훗날에 태종이 되는 사람이죠. 이성계가 낙마사고로 병석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방원이 부친을 모시고 급히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이방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몽주가 반드시 우리 집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정몽주는 우리의 적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아들의 이 말을 들은 이성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성계의 침묵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침묵하자 아들인 이방원이 다시 한번 상황의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정몽주가 자기 사람을 보내 정도전을 신문하면서 그 공초에 우리 집안을 연루시키고자 하니 형세가 매우 급합니다. 장차 어찌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성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으니 다만 따를 뿐이다. 너는 그만 돌아가 어머니의 3년상을 마쳐라. 그런데 이성계의 이 반응은 너무 안이하지 않으신가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념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답답했을 수도 있겠네요. 당시 이방원이 26살 청년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저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타서 정몽주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방원이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정몽주는 죽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허물은 내가 감당하겠다.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원이 자신의 측근들 또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성계 몰래 정몽주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방원의 계획이 정몽주에게 누설되게 됩니다. 태조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변중량이 이방원의 계획을 정몽주에게 누설했다. 정몽주가 이를 알고 이성계의 사저로 병문안을 왔는데 그 실상은 병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이성계는 정몽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했다. 정몽주가 병문안을 핑계로 이성계의 집을 찾아와서 상황을 살피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몽주가 찾아온 지금 이 순간이 정몽주를 죽일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몽주가 찾아온 상황에서 이방원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버님이 노하시면 내가 대의를 말씀드려 노여움을 풀도록 하겠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정몽주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정몽주를 먼저 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방원이 지었다고 하는 하여가인데요. 당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기 전에 이런 가사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마지막으로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이 하여가를 불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정몽주는 이방원의 회유에 대해서 단신가로 응수했다고 하죠. 단신가는 아마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에 대한 충성을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표현한 시로 널리 회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은 이러한 노래들은 후대에 기록된 것이지 그 당시 실제로 정몽주와 이방원이 이런 노래 가사를 주고받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강전섭이라는 분이 쓴 이 단신가 하여가 연구에 따르면은 이 단신가와 하여가가 전해지고 있는 기록이 수십 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도가 빠른 게 1617년이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전에는 어떤 문헌에서도 두 작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조들이 정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왜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전에는 어떤 문헌에서도 이런 작품이 확인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후대에 누군가가 만든 작품에 이방원과 정몽주의 이름을 붙여서 불려지게 된 전설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몽주가 이성계의 병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개성의 선주교에서 피살당했다고 하는데요. 기록을 보면 이방원이 조영규를 보내 선주교 위에서 정몽주를 철퇴로 때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실록 기록에서는 선주교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가 분노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몰랐다고 여기겠느냐. 네가 감히 이처럼 불효한 짓을 하니 차라리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평판, 인심을 신경 쓸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인가요? 이방원이 만약에 손 쓰지 않았다면 정몽주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중시하는 이 아버지가 답답했는지 이방원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몽주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히려 몽주를 죽이는 것이 효도입니다. 가문이 살려면 정몽주를 죽이는 길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살리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불효가 되느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몽주를 죽인 것이 위기에 몰렸던 가문을 구한 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방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